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물부터 내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굳이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평생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 하나만은 꼭 스스로에게 던져 보셨으면 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쓰러지면 그제야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특히 췌장과 소화, 기관과 관련된 변화는 아픔보다 훨씬 먼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용한 신호가 어디에 남는지 아시나요? 바로 매일 사용하는 변기입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와 실제 회복 사례를 분석해 온 건강 연구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단순했습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일상도 그대로인데 설마 무슨 큰일이 있겠어? 바로 그 생각이 몸의 신호를 가장 조용히 묻어버립니다. 췌장은 의학계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소리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주 미묘한 변화로 말합니다. 색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변을 더러운 것으로만 여기고 빨리 물을 내리는 습관을 평생 유지합니다. 그런데 연구 자료를 보면 결과가 갈린 사람들의 차이는 건강 상태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화장실에서 나온 것을 그냥 넘겼느냐 한 번 더 봤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불안을 키우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움직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신호와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신호를 구분하는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를 보면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선택지는 훨씬 많았을 텐데.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시작됩니다. 변기는 매일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 단 3초, 그 시간을 그냥 습관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3초는 검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작은 관찰 습관 하나가 결과를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전과 똑같이 화장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질 겁니다.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보이는 모든 변화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괜히 겁먹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넘겨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헷갈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뭔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당장 아픈 곳은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마음이 불편한 상태,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밤새 검색을 하며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신호를 묻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떤 신호는 조금 지켜봐도 되고 어떤 신호는 반복되면 확인해야 하는지 그 선을 분명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장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로 닦았는데 선명한 붉은 피가 살짝 묻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지금 병원에 가야 하나? 오늘 하루가 다 무너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출혈은 상당수에서 항문 주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이 딱딱했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오래 줬거나 오래 앉아 있었을 때 항문 주변의 작은 혈관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의 색과 위치입니다. 선명하고 밝은 색이며 휴지에만 묻고 변과 섞이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출구 가까운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태도는 관찰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지는지, 양이 늘어나는지, 색이 점점 어두워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야 할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선명한 붉은 피가 한두 번 보였다가 사라진다면 지나친 걱정은 필요 없지만 며칠 이상 반복되거나 형태가 달라진다면 그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토끼똥처럼 작고 딱딱한 변입니다. 화장실에 앉았는데 길게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동그란 덩어리가 똑똑 떨어질 때입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물을 좀 덜 마셨나 보다. 채소를 잘 안 먹었나 보다. 실제로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분 섭취가 줄거나 활동량이 줄면 누구에게나 이런 변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라면 오늘부터 물을 조금 더 챙기고 식사에 채소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활을 조정했는데도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끼똥 형태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단순한 변비로만 보지 말고 소화 과정 전반의 효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변이 수분을 머금지 못해 이렇게 작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넘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기간입니다. 물을 늘리고 식사를 조절했는데도 2주 이상 토끼똥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췌장과 소화 효소와 관련된 변화는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은 아픔 대신 형태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준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반복과 기간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배변 횟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 정상이다. 이틀에 한 번이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횟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평소와 비교해 갑자기 달라졌는지 형태와 색이 바뀌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평생 이틀에 한 번 보던 분이 특별한 불편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보던 분이 갑자기 형태가 달라졌다면 횟수가 유지되더라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변을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지난달의 습관과 지금의 습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겁이 나서 검색부터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는 맥락 없이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을 조금 조정하며 관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을 나눠서 마시고 식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 관리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돌아옵니다. 동시에 마음 한쪽에는 기준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반복되는지, 기간이 길어지는지, 형태가 더 변하는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까지의 변화들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생활을 조금 조정하며 지켜볼 수도 있고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집에서 지켜보며 넘길 수 없는 신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정리한 기준들이 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이 신호들은 반드시 구분해서 행동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변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설마 몸 안에서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 하지만 소화기관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결과부터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왜 색과 형태가 바뀌는지 그 이유를 알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검은색에 가까운 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왔는데 평소보다 색이 유난히 어둡고 끈적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이때 많은 분들이 어제 먹은 음식 때문이겠지,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넘깁니다. 실제로 철분 성분이 들어간 약이나 특정 음식 때문에 하루 정도 색이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기억도 없고 음식도 특별하지 않은데 이런 변이 이틀 사흘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검은 변은 위나 십이지장 쪽에서 소량의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나 십이지장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통증 없이 피가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피가 소화액과 섞이며 색이 변해 어두운 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 색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양은 적어도 흔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몸은 통증 대신 색으로 말합니다. 또 하나 지금 꼭 이해해야 할 신호는 변기 물 위에 기름막처럼 떠오르는 변입니다.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고 냄새도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튀김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식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췌장은 지방을 잘게 쪼개는 소화효소를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지방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변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물 위에 기름막처럼 남게 됩니다. 이때도 배가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조금 더딘 느낌, 속이 더부룩한 느낌 정도로만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통증이 없어도 몸의 기능은 이미 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고 일상도 그대로였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변기 물 위에 기름이 남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았습니다. 결국 확인을 했고 췌장 소화효소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단계에서 생활 조정과 관리를 시작해 지금은 식사도 훨씬 편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병명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통증이 생기기 전에 기능 저하를 알아차렸다는 점입니다. 3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몸은 늘 결과부터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일찍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검은 변과 기름변은 집에서 물을 더 마신다고 해결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관찰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준비 신호입니다. 이 지점까지 오시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불쾌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변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지는 과정의 결과라는 것 말입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이제는 어떤 신호는 그냥 넘겨도 되는지, 어떤 신호는 오늘 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단계에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는 위로보다 명확함이 먼저이고 공감보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는 이해의 영역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행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집에서 지켜보며 판단할 수 없는 신호들,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는 변화들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도 되는가가 아니라 언제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제는 검은 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색이 점점 옅어지고 회색에 가까워지는 경우입니다. 두부처럼 희거나 시멘트처럼 탁한 색의 변을 보셨다면
그날은 평소와 같은 하루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색은 단순히 소화가 덜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색 변화가 담즙의 흐름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장으로 내려오며 변의 갈색을 입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췌장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 눌리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색을 입혀줄 물감이 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변은 색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회색변은 기능 저하의 신호가 아니라 통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만 더 지켜볼까?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이 판단이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선택지가 아닙니다. 회색변이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보였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졌거나 눈 흰자가 노래 보이거나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려운 느낌이 동반된다면 그날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드리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신호는 기름변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변기 물 위에 기름막이 남고 냄새가 유독 강하다면 이는 췌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변화가 이틀 사흘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물을 더 마시거나 식단을 조정하며 버틸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때 함께 나타나는 변화가 체중 감소입니다.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몸무게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면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회색변은 하루도 미루지 않습니다. 기름변이 반복되면 오늘 행동합니다. 여기에 검은 변이 동반되거나 어지럼과 극심한 피로가 함께 온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검색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의 말로 위로받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확인한다고 해서 모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단계에서 확인한 많은 사례들이 생활 조정과 관리만으로도 방향을 바꾼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늦었을 때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막연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보고 지나가도 되는지, 어떤 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망설이다가 넘기지 않는 것,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혼자서 결론 내리지 않는 것, 그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기준을 어떻게 일상 속 습관으로 이어갈 것인지 그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어떤 변화는 그냥 지나가도 되고 어떤 신호는 멈춰서 확인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더 아는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 막상 생활은 그대로더라.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보를 들었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다. 불안해하기보다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망설이기보다는 작은 습관으로 확인하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가져가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고 걱정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 번에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5가지 색을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 단 3초 한 번 보는 습관입니다. 색이 평소와 다른지, 형태가 달라졌는지, 냄새가 유난히 강하지는 않은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민망해서,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기 망설여진다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빨리 확인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안도감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미루다가 확인한 경우에는 선택지가 줄어든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용기의 크기가 아니라 타이밍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그 타이밍을 앞당겼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족에게 한 번만 전해 주십시오. 형제나 자매, 자주 연락하는 친구에게도 좋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에 한 번만 보라고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불안을 퍼뜨리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나누는 일입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보며 늘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수 있었던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을 줄이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몸은 늘 우리 편입니다. 갑자기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변기는 더럽고 숨기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몸이 가장 솔직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3초면 충분합니다. 그 3초가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고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과학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길 바랍니다. 이제 물을 내리기 전 한 번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